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조권 사선 제한, 흔히 정북 사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을 살려면 북쪽 도로를 낀 땅을 사라. 그것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드리고요. 더 나가서 북측에 도로가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북측에 도로가 있는 땅이 아닌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일조권 사선 제한, 정북 사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쭉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제 채널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딱 이것만 알면 되게 딱 아실 만큼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북 사선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정을 해봤습니다. 북측에 대지가 있고 계획 대지가 있어요. 남측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 3층 밑에는 빛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땅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게 정북 사선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정북 사선 제한이 법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1번, 2번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번 항목부터 볼게요. 건축물 높이 9m 이상일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북측에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동그란 이 기준점. 이 동그란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으로부터 사선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사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인 겁니다. 가로 1m를 가면 높이는 2m가 되는 거죠. 이 기울기로 사선을 그려서 이 바깥쪽에는 건물을 짓지 마라.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겹치네요. 걸리네요. 요 부분의 내용은 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어떨 때?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일 때. 자,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일 때는 이 사선이 1.5m를 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수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깨끗한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정북 사선 제한의 실제 법규선입니다. 여기 1.5m 이격해서 수직으로 9m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2분의 1 기울기로 해서 간 사선, 2분의 1 기울기로 간 사선, 이게 다 연결된 이게 바로 정북 사선 제한의 법규선입니다. 그러면 정북 사선 때문에 우리가 못 짓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층고는 3m입니다. 3층까지는 9m까지는 1.5m를 띄면 되니까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층부터는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셋백이 돼야 돼요. 잘려 나가죠. 그 길이가 딱 정확하게 정북이었을 때 기준으로 4.5m 정도를 밀어야 됩니다. 여기는 짓질 못하죠. 그리고 5층이 됐을 때 6m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북쪽으로 약간 기울기가 달라지면 이 숫자도 좀 달라지겠죠. 이 정도로 건물이 잘려 나간다라고 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럼 정북사선이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내용은 소규모 개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01번 정북사선은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내 땅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일 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정북사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외 규정 한번 살펴볼게요. 내 땅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인데 북쪽의 땅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내 땅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북쪽에 접해 있는 땅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정북사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내 땅이 일반 주거 지역인데 20m 도로에 접해 있어요. 같이 접해 있는 북쪽에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 또한 정북사선을 안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경험해 보니까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개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02 채광 방향과 03 인동거리, 이 두 개의 법은요 공동주택일 때만 적용을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엔 뭐가 있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거의 고려를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안 살펴보셔도 돼요.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 사업은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자, 그럼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왜
채광 방향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단 다세대 주택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m 이상을 띄면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지자체에 따라 1.5m도 있고 2m도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띄면 채광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대지 안에 공지 때문에 1m 이상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광 방향도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채광 방향과 인동거리는 고려를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 소규모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요 1번 정북사선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적용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 북측도로를 낀 땅을 사라.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정북 방향, 이거 숙지하고 갈게요 한번. 이 사선, 2분의 1 사선, 그리고 1.5m를 뗀 9m 높이의 수직선. 그래서 이 빨간색 실선이 정북 사선 제한의 법규선이고, 지금 여기서 보신 이 동그라미, 요게 기준점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인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지금 앞서서 보셨던 그 기준대로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북측 대지가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정북 사선, 이 기준점이 이 북측 도로 인접 대지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쭉 당겨와요. 그랬을 때 똑같은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5층까지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측에 도로를 낀 땅을 사라.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앞서서 보셨던 거, 자, 보실까요? 이것과 비교해보시면 여기는 다 5층까지 깔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주택일 때는 그 기준점이, 여기 보이시는 이 기준점이 도로 중심선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럼 이게 도로 중심선에 갖다 놓으면 요만큼 정도로 우리가 이제 건축을 못하게 되겠죠. 요 정도는 우리가 건축을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서 보셨던 정북의 인접대지가 바로 있는 것과 북쪽에 도로가 있는 그 경우는 굉장히 질 수 있는 건물의 양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측에 도로가 있는 땅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북측에 있는 도로를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측에 도로가 있는 땅은 대부분 사업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 있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과연 북측에 도로가 없으니 그냥 일반 땅을 사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잘 보십시오. 북측에 도로가 없으면 북측이 높은 대지를 사라. 그 이유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북측 대지가 우리 계획 대지보다 3m 정도가 높다고 가정을 하면, 자, 법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북측 대지와 계획 대지의 높이가 다를 때는 서로 가중평균한 높이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미 기준점이 1.5m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살펴볼까요? 북측 대지랑 우리 계획 대지랑 똑같았을 때 여기가 4.5m가 셋백됐었죠. 여긴 6m 정도가 셋백됐고, 근데 여기는 3.75랑 5.25가 셋백되면 돼요. 이 정도를 더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더 지을 수 있는. 그러면 북측이 낮은 땅은 어떻게 되냐? 북측이 낮은 땅은 또 가정을 했어요. 북측 땅이 우리 땅보다 3m 정도가 낮을 때, 그럼 둘의 가중평균한 점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선을 딱 기준점을 올리면 보세요. 3층부터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3.75m. 그럼 4층은 5.25m가 잘려나가요. 5층은 6.75m가 잘려나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진행 중이시래서 대지를 알아보고 계신다. 그럼 북측이 낮은 대지는 안 된다. 우리 땅이랑 북측의 대지랑 같거나 아니면 북측이 높은 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면 사업성이 좀 더 나오겠죠.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을 사면 가장 좋겠지만 그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북측이 높은 대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북측에 도로를 낀 땅이 가장 사업성이 잘 나오겠지만 그런 땅이 구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대안으로 북측이 높은 대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북측이 낮은 대지는 그만큼 사업성이 안 나오니 토지를 매입하실 때 매입 비용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자.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